헌집줄게 새집다오, 부동산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입니다. 기존의 낡은 집이 새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낡은 아파트에 거주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건축, 재개발을 몸테크라고도 하죠. 몸테크라 불리지만 신축이 된다는 희망, 그리고 신축이 된과 동시에 상승할 자산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몸테크 과정을 통해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체주택 비과세를 통해서인데요. 신축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 그리고 비과세 제도를 활용한 자산가치 극대화, 일타양피를 가져갈 수 있는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건축 투자나 재개발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할 주택을 잃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주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주 목적으로 새로 매수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 하고요. 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체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대체주택 취득 시기입니다. 대체주택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서 준공일 전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요, 대체주택 취득일 당시엔 1주택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이었으나 2023년 10월 23일부터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체주택 취득일 당시엔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체주택 거주기간입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속으로 1년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총 거주 기간을 1년을 채우면 됩니다. 거주하지도 않을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는데요. 고등학교 이상의 취약,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근무상의 불가피한 형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해주고요.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 학생이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됩니다. 단 가해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축주택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신축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 이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입니다. 단 대체주택 거주 요건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신축주택은 대체주택과 달리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셔야 돼요. 즉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입주한 시점부터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대체주택 양도 시기입니다. 신축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준공된 다음에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준공 전에 양도를 하면 이제 나 팔았으니까 신축된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사후 관리를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면받은 그 비과세 혜택받은 부분을 다 추징되게 됩니다. 가산세도 당연히 부과가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A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B주택을 샀어요. 거주할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B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는 A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으니 1주택자였죠. 그래서 대체주택 비과세 첫 번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걸 잘 모르셨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살다가 C주택을 하나 더 매수한 거예요. 너무 싸게 나와서. 그러면 이 대체주택 외에 C주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주택 비과세란 제도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이 C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다음에 전 가족이 다 입주를 했어요.
이 경우에는 B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주택 매수 시 1주택자였고요. 이후에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체주택 매수 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도 시점에 대체주택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이런 C주택에 과거 존재와는 상관없이 B주택을 대체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꼭 잘 활용을 하셔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